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스토킹 범죄였습니다. 가해자는 입사 동기 동료 영무원이었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집을 찾아가서 해당 여성뿐만 아니라 여동생과 어머니마저 살해한 김태현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이후에도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관련 접근 금지와 같은 보호조치 위반율이 13%나 되고 구속이 된 경우는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 실효적인 현장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9월 1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LG화학의 친환경 소재 브랜드 렛제로. 자연의 흔적을 제로로. 지구의 부담을 제로로. 환경에 해로운 것부터 탄소 배출 순 증가율까지 제로로. LG화학이 렛제로의 이름으로 화학의 방향을 바꿉니다. LG화학 렛제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와 가을 여행. 아들, 올가을엔 액티비티 딱! 어때? 아니, 엄마랑 힐링 여행이 딱일걸? 오, 둘 다 좋은데? 가을 여행엔 온 가족이 만족할 렉스턴 스포츠가 딱! 넓은 데크가 준비돼 있으니까. 9월 구매 시 캠핑 웨건 패키지까지 딱!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과거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내일부터 문경에서 오미자 축제가 시작됩니다. 문경 오미자 축제 추진위원회 이덕재 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4화가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정치 TMI 주제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다들 추석은 잘 보내셨겠죠. 오늘은 예. 여론조사 결과로 살펴보는 추석 민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론조사. 네. 오랜만에 갖고 오셨네요. 자, 보통 명절 전후에서 추석 민심 관련 여론조사 많이들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건 뭐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경북 북부지방도 고향은 이곳에 두고 있지만 지금 사는 곳은 수도권이나 뭐 다른 곳에 사는 분들이 한 지역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렇죠. 예, 평상시 같으면 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는데 명절이 되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입장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과거와는 달리 명절 때 가족끼리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횟수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예. 네. 저도 그렇게 실감을 합니다. 예전처럼 그렇죠. 그렇게 정치 얘기 안 하게 되고 네.
먹고 사는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요즘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얘기 많이 그렇죠. 하셨을 물가 테고.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셨을 테고 네. 그리고 세대 간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워낙 뚜렷하게 차이가 나면서 네. 이 과거 같으면 어른들이 이렇게 뭐 자녀들이나 오게 되면 정치적 입장을 좀 강요하다시피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랬다가는 집안에서 싸움이 나버리기 때문에 정확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네. 그런 교육 비슷한 거 많이 받지 않았나요? 어른들한테? 그렇죠. 네. 어른들이 하면 네. 찍으라고 하면 찍는 거지. 뭐 많이 맞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자체가 명절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공통적인 화두 물가 경제 이야기도 하지만 정치 이야기도 평소보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명절 앞두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다만 조사 기간에 따라서 여론조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어서 모든 여론조사를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는 것은 추이를 보기에는 좀 어렵다. 아, 그렇죠. 네. 때문에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고, 네. 그리고 뭐 2개 이상의 여론조사들을 동시에 살펴보면서, 그렇죠. 민심이 어떤지, 전체 분위기는 어떤지 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올해 추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치 관심 있는 분들은 할 얘기가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네. 할 거 많고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그렇죠. 요즘 한창 논란되는 게 많고 뭐 이재명 또 이준석 네. 전 대표 뭐 등등 해서 정치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또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을지 그것도 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던 그 여론조사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여러 여론조사가 있지만 이 매주 실시하는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국갤럽은 매주 하죠? 매주 합니다. 꼭 하죠. 네, 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요. 예. 이 표본오차의 신뢰 수준은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한 게 윤석열 대통령 직무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사원이 직접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갤럽은 ARS가 아니라 ARS가 아니라 전화 조사원이 면접이군요. 직접 질문을 하는데 예. 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는 27%. 잘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가 63%. 네. 부정평가가 거의 뭐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보면은 이제 뭐 20%대로 떨어졌다가 30%대 회복한 그런 여론조사가 좀 몇 개가 있었는데 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여전히 27%군요. 네. 긍정평가가. 네. 예.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매주 진행하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여론조사와 그달에 한 달 동안 여론조사 추이가 이 긍정평가가 25%, 28%, 27%, 27%. 그러니까 20%대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최근 한 달 동안은. 그렇습니다. 예. 이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이 한국갤럽이 실시했던 여론조사들을 좀 통합해서 살펴보면 역대 대통령의 1년차 임기에 1분기 석 달 동안의 직무평가 기준. 시작하고 석 달 동안. 네. 예, 시작하고. 예. 이걸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 50%로 예. 나왔습니다. 예. 이 수치가 가장 낮았던 전직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29%였습니다. 이렇게 낮았었나요? 네. 오. 이게 87년 6월항쟁 직후에 예. 3파전 벌인 대통령 선거에서 그 당시에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같이 나왔었죠. 네. 그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 단일화 못해서 뺏겼다고 이렇게 또 그렇죠. 진보 진영에서는 네. 두고두고 한탄을 했던. 네. 게다가 지금으로 보면 2000년대로 보면 이게 탄핵 이후에 치러진 선거와 비슷한 선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독재 정권이 끝나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긍정평가율이 낮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요 1분기에는 42%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뭐 다른 대통령보다 크게 이 긍정평가율이 낮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정평가가 36%로 4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 부정이.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긍정평가도 그리 높진 않았지만 부정평가도 그렇게 부정평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관망층이 많았다라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석 달 동안은 긍정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미 출범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았다. 그렇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시작한 석 달 동안 1분기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긍정이 한 50% 정도. 근데 지금 비율을 이제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 해주셨는데 여기는 이제 낮았던 대통령 예를 들어주신 거고. 근데 사실 이 취임 초 가장 힘이 센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에는 제 기억으로는 글쎄요 김영삼 대통령 굉장히 높았던 기억이 맞습니다. 있고.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높았었고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때는 한 90%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네, 이때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80%를 넘겼습니다. 그렇죠. 80%대 그렇게 나왔었고 어쨌든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이제 지지율인데 자 이제 전국 조사였고 우리 대구 경북만 좀 살펴보죠. 대구 경북만 떼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게 뭐 전국 조사 인원 가운데 대구 경북만 이 표본이 있었습니다. 이 100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긍정평가가 43%, 부정평가가 45%로 오차 범위 이내에서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평균인가요? 1분기 평균? 아니요. 아니죠. 추석 최근이죠. 최근. 이걸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경북에서 얻었던 득표율이 80%에 육박하는 70% 후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대구 경북의 시민들 중에서도 이 부정적으로 지금 대통령 임기 전반부를 좀 평가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전국적으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긍정평가가 높은 층은 70대 이상에서만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정이 더 높았군요. 이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이 보수적 지지층에서도 지금 취임 초기에 활동에 대해서는 좀 실망하고 있다. 그렇죠. 추석을 앞두고 실망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들도 상당히 실망이 큰 겁니다. 사실 투표할 때는 대선 투표할 때는 아까 70% 80%까지 이렇게 투표를 했었는데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지지율이 우리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전국 지지율 보니까 긍정이 27%인데 대구 경북만 보면은 43%. 그러니까 전국보다는 높기는 하지만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보통은 이 보수 정당에서 집권했을 때 이 대구 경북 지역은 50% 이상은 기본적으로 기본이죠. 모든 대통령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한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좀 이게 아마 추석 밥상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고 나면 현행법상으로는 우리나라는 재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출되고 나면 현재 권력이더라도 그다음 누가 할 거냐 이 이야기가 자주 오르게 됩니다. 많이 이르긴 하지만 벌써부터.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3%, 유승민 이낙연 전 의원이 2%. 그런데 사실 1등은 의견 유보가 41%였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게 갤럽 조사의 특징인데 이게 1등. 갤럽 조사는 그 전화 면접 조사원이 선택지를 주지 않고 원하는 사람 이름을 받습니다. 저 후보군 이재명, 한동훈 이렇게 예시를 주는 게 아니라
누구 차기 지도자 누구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군요. 네. 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투표장에 나가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다가 아니라 적극적인 지지층,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정치인이 있는 경우에 응답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요걸 해석해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적극적 지지층이 좀 많다고 볼 수 있겠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예. 이 대구 경북만 떼어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23%, 전국보다는 낮지만 상당히 좀 대구 경북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대구 경북에서 지지할 만한 더불어민주당 다른 정치인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하기야. 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후보군 보니까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재명, 네. 이낙연 이렇게 두 명이 올라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낙연 전 의원이 2%밖에 안 되니까 이재명만 생각나는 거예요. 진보 그렇죠.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민주당 하면 이재명만 생각나고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20%대 정도는 그렇죠. 고정적으로 있다. 특히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그다음 순위 한동훈, 홍준표가 각각 9%인데 눈에 띄는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네. 대구 경북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 지금 제가 언급했던 정치인들을 보면 국민의힘 소속된 대구 경북 다른 정치인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이후에 보인 행보가 어쨌든 대구 경북 시도민들한테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했던 거는 이제 추석 앞둔 시점이었고 추석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조금 빨리 가볼까요? 네. 예. 예, 한국갤럽이 추석이 있는 주는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추석이 있었던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통신사 유스피 의뢰로 RN서치가 전국 18세 이상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이거는 100% 무선 ARS 방식이고 이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표본 오차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질문에 매우 못하고 있다가 48.3% 거의 절반에 육박했고 네. 잘 못하는 편이다 14.3%로 이 부정적 평가를 합산하면 62.6%.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잘하고 있는 편 15.9%, 매우 잘하고 있다가 19%로 긍정평가가 34.9%, 잘 모른다가 2.5%입니다. 요 차이가 나는 거는 네. 여론조사 진행 방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면접조사에서는 좀 생각할 시간을 조금 더 갖는 반면에 ARS 방식에서는 적극적인 지지층이 아니더라도 좀 상대적으로 이 정치권에 관심이 없더라도 면접원이 묻는 것보단 부담이 좀 덜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예. 중도층이나 소극적 관심층들도 응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부정평가가 높게 나왔고 네. 이 대구 경북만 놓고 보면 긍정평가가 49.1%, 부정평가가 47.3%. 역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추석을 지나고도 명절 민심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고, 두 여론조사를 좀 종합해 보면, 그래서 뭐 결론식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추석 민심이 어땠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경향적으로 이 추석 연휴 때 이 가족들과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 과거보다 확실히 많이 떨어졌다. 추석을 거치면서 내놓은 메시지, 대통령의 메시지가 특별히 드러나지 않은 것도 이번 명절 민심에서 좀 드러난 것일 수 있고 네. 추석을 거치면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현재까지도 경북 7곡군에 머무르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 곳곳을 또 다니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이 보수 정당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그리고 현재 국정 운영의 돌파구가 현재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제가 이 경북 북부 지방을 추석 명절 때 다니면서 만나봤던 민심도 네. 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방향이 어떤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줘서 당선이 됐는데 경북 지역에 뭔가 선물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네.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닥 민심은 이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체감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지역 민심까지 다 종합해 주신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네. 혹시 뭐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예. 추석 명절, 추석 당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고향 안동을 또 다녀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대구 경북에서는 전국 지지율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특히 안동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좀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2년 뒤 있을 총선과 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좀 관심 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통해 본 추석 민심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연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1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오미자, 문경의 대표 특산물이죠. 바로 내일부터 문경시 동로면에서 문경 오미자 축제가 열리는데요.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돌아오면서 더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경시 오미자 축제 추진위원회 이덕재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이덕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제18회 문경 오미자 축제 내일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이렇게 열립니다. 자, 먼저 문경 오미자 축제 어떤 축제인지 전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저희 문경 오미자 축제는요. 저희 문경이 전국의 오미자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곳에 동로면이라는 자그마한 면 소재지에서 한 70% 정도를 또 생산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2005년도부터 저희가 그 축제를 처음 개최해서 지금
28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유일의 오미자 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 문경시 동로면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오미자 산업특구로 지정돼 있는 곳이군요. 예, 그래서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한 40% 이상이 문경에서 나는데 그 문경 중에서도 동로면에서 한 70% 이상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문경 동로면 저도 뭐 몇 번 가봤는데 그거 작은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나 많은 오미자가 나고 있습니다. 자, 오미자 하면은 뭐 말 그대로 5가지 맛이 나는 열매잖아요. 5가지 맛 뭐 있죠, 위원장님? 갑자기 여쭤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단맛, 단맛, 쓴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렇게 해서 5가지. 그러니까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저도 뭐 많이 먹어봤습니다만 단맛, 쓴맛, 신맛, 짠맛까지는 제가 느껴봤는데 매운맛은 제가 못 느껴봤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느끼십니까, 이거 드시면서? 씨앗을 오미자 씨앗을 딱 씹으면 굉장히 떫은 맛이 나면서 매운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아, 씨앗을. 그 씨앗도 이렇게 씹어 먹던가요? 씨앗이 보통분들은 잘 못 드시거든요. 그런데 드셔보시면 매운맛이 느껴집니다. 살짝 그 매운맛도 나고 떫은 맛도 살짝 나고. 육미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떫은 맛까지 합쳐서. 자, 오미자 생산 농가가 어느 정도나 되죠? 그 동로면에? 저희 동로면은 한 350여 농가가 되고요. 문경 전체는 한 650여 농가가 전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 전체 650여 개 농가가 있고 그중에서 동로면에만 350개 농가가 오미자 농사를 짓고 있군요. 면적은 그런데 동로면이 엄청나게 70% 정도가 그러니까요.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그 오미자 농사 잘 됐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어때요? 봄에 저희가 냉해 피해로 인해서 좀 많이 그 손실을 많이 입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좀 농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오미자 어떤 시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복이 되고 했거든요. 아이고, 그래요.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경 피해가 좀 많이 있었죠. 지금 보도된 거 보면 영주, 봉화 이쪽이 제일 큰 피해라고 들었는데. 문경에도 이 오미자 농가에도 좀 피해가 있었군요. 저희 쪽이 충청북도하고 경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골짜기거든요. 그쪽으로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좀 불었는 것 같더라고요. 속상하네요. 봄에는 냉해 피해가 있었고 태풍 피해도 이제 얼마 전에 있었고. 그러면 생산량도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좀 줄었을 것도 같고요. 예전에는 뭐 굉장히 많은 생산량이 됐는데 지금은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생산량 자체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많이 줄었군요, 생산량이. 그러면 가격은 좀 뛰었겠네요. 올해 시세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가격이 저희가 뭐 많이 없으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다들 경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너무 많은 가격을 올리면 사러 오시는 분들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축제 때는 좀 할인된 금액으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한 10% 정도 안 되게 한 6% 정도 이렇게 가격 인상이 된 걸로. 작년에 비해서요. 작년에 비해서 한 6% 오른 건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 왜 생오미자 이제 팔잖아요. 생으로. 그게 한 어느 정도나 돼요? 한 1kg 정도에? 1kg에 저희가 축제장에서 판매를 킬로그램당 1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1,000원 정도. 생오미자가 그렇고 거의 제 기억에 뭐 오미자청도 있었던 것 같고 오미자 주도 팔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말씀하시죠. 종류는
오미자청도 있고 큰 오미자도 있고 예. 오미자를 저희가 그 세척을 해서 당절임까지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예. 체험 행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체험 행사 여기 보니까 그 왜 홈페이지에 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뭐 예. 여러 가지 체험거리가 많군요. 뭐 문경 오미자 세척 담금 체험도 있고 뭐 예. 행운의 룰렛 이벤트, 오미자 바람개비 만들기, 뭐 OX 퀴즈, 뭐 주스 빨리 마시기 등등해서 예. 굉장히 많은 체험 행사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예. 자, 오미자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 제품 개발과 또 생산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 문경 오미자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현재 문경 오미자는요. 예. 다양한 어떤 음식들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음식 적용과 개발도 되며 그다음에 식품하고 화장품하고 또 한의약 건강식품 등으로 그렇게 이제 개발이 많이 되어서 국내외 및 해외 시장으로 개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수출도 많이 하나요? 문경 오미자? 예. 그래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식품 종류, 화장품, 뭐 건강식품 등등 해서. 예. 그렇군요. 자, 다시 축제 얘기를 좀 돌아가서요. 문경 오미자 축제 제가 아까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올해는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요? 예. 3년 만에 저희가 대면 축제로 진행되면서 오미자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이제 구매를 하셔서 네. 세척도 직접 소비자분들이 하실 수 있고 세척한 거를 당절임도 하는 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오미자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오미자로 만든 10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미각 체험장이라는 코너도 있습니다. 아, 미각 체험장. 예. 오미자로 만든 음식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모든 음식을 10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체험 행사도 있고 그런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뭐 전시 홍보관도 준비하고 계시고 뭐 전국 노래교실 경진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네요. 예. 자, 오미자 뭐 우리 몸에도 좋다는 얘기하면 다들 아실 텐데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 겁니까, 위원장님? 특히 저희 이거를 네. 제가 이 5가지 맛이요. 네. 심장과 네. 폐장, 신장, 예. 위장, 비장의 기능을 좋게 한다고 좀 고전 이렇게 문헌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재로도 쓰일 만큼 다양한 효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다 좋군요. 심장, 췌장, 신장, 뭐 비장 등등 해서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오미자가 되겠습니다. 자, 현장에 가면 이렇게 직접 저렴한 가격에 오미자를 구입하실 수도 있고 맛도 보실 수도 있고 또 오미자 청까지 현장에서 담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많이들 오시라고 초대 한 말씀 좀 전해 주시죠. 예, 저희 네, 위원장님. 예. 문경 오미자는 저희 오미자 체험장 및 오미자 축제를 개최함으로 네. 오미자 관련 다양한 문화를 주도하는 저희 문경을 대표하는 사랑받는 지역 특산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건강한 오미자, 그다음에 몸에 좋은 오미자 많이 드시러 문경 오미자 축제로 꼭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문경시 동로면에서 있습니다. 그 동로면 가면 금천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금천 둔치에서 열리는 거죠, 행사가? 예, 그렇습니다. 예, 금천 둔치 1원에 있습니다. 몇 시부터 열립니까, 행사가? 예, 개막식 행사가 저희가 6시부터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오미자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전 일찍부터 시작하는군요. 9시부터 현장에 가시면 행사가 시작되고 개막 행사는 저녁 6시부터 열린다는 거. 그렇죠? 예. 아유, 주말에 많이들 가시겠네요. 동로면으로.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경시 오미자 축제 추진위원회 이덕재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